이상하게 힘든 날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누가 크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하루 종일 축 처지는 날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 날의 시작이 아주 사소합니다. 회의 끝나고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화면, 인사했는데 생각보다 차가웠던 표정, 그 정도예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들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낮에 들은 말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확히 뭐가 그렇게 상처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에도 제 얼굴이 좀 초라해 보였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그 말을 붙들고 있는 시간. 그 말은 몇 초였는데 나는 그걸 밤까지 붙들고 있었다. 저는 예전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오래 흔들릴까?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반응이 하루 전체를 망쳐버릴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약해진 부분이 건드려질 때 더 아픈 건지도 모릅니다. 몸이 피곤하면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듯이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한 날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오늘 좀 날카롭네. 그 정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지쳐있는 날에는 다릅니다. 같은 말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아요. 그 말이 내 안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쳐 있어서요. 이걸 알기 전에는 자꾸 상대만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나를 그렇게 봤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질문이 계속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질문을 아무리 바깥으로 던져도 마음은 잘 안 풀린다는 걸요. 그 사람이 사과해도 해명을 들어도 잠깐 나아질 뿐 또 비슷한 일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닿아버린 내 안의 자리,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늘 누군가의 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할까? 좋은 말을 들으면 괜찮아지고 차가운 반응을 보면 금방 작아지고 무심한 표정을 보면 내가 잘못한 사람 같아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사람의 반응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충 대하면 내가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말하면 내 무게까지 정말 가벼워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가 없고 무심한 사람은 원래 남의 마음을 깊게 보지 못하고 자기 불안을 남에게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반응 앞에서 자기 존재 전체를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표정으로 분위기를 읽고 누군가의 말투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사람이 멀어질까봐 먼저 눈치를 보던 습관. 그게 꼭 큰 상처에서 시작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주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맞춰야 한다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차갑게 굴면 그건 단순한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 더 큰 의미가 붙어요. 아, 내가 부족했나? 역시 나는 불편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결국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상처는 사건보다 해석에서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보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더
오래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정의할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아니었습니다. 같이 오래갈 사람도 아니고, 내 기쁨과 슬픔을 같이 견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너질 때 조용히 물 한 잔 건네줄 사람도 아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아플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다시 깨어난 외로움에 상처받는 건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잘 모르다가도 집에 돌아와 문 닫고 나면 더 선명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눕는 순간 오늘 들은 말들이 조용히 다시 올라오는 시간, 그건 꼭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서운함, 계속 참아왔던 피로, 잘 견디고 있는 줄 알았던 외로움이 그 말 하나를 계기로 같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지치는 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어지는 일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아직도 이런 말에 흔들리지? 왜 좀 단단해지지? 못하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조금 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픈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 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쳤어요. 서운했어요. 참았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사실은 누가 좀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필요한 건 분석보다 다정함일 때가 많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래가 아니라 오늘 좀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예 무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정을 덜 주고 거리를 두면 덜 아플 거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쓰지 않는 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닫아버리는 건 또 다른 피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공허해졌어요. 사람에게 덜 다치기 위해 사람이 주는 온기까지 같이 밀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다고. 중요한 건 구분이었습니다. 누가 내 안으로 오래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누구의 말은 참고만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내 편이 되어야 하는지가요.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붙잡지 말아야 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 애매한 말투, 내가 멋대로 덧붙인 해석, 그 모든 것도 너무 오래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연습부터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날 곧바로 그 사람 생각을 더 키우지 않는 것. 대신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픈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더 크게 느끼는 건가? 이 사람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 불안이 붙인 의미인가? 이렇게 써보면 마음이 조금 떨어져서 보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겨요. 그 틈이 생기면 상처에 바로잡아 먹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반응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자. 누군가의 차가움은 내 잘못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시는 내 가치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애매함은 내 존재가 애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에는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계속 내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대화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설명할 기회도
회복의 맥락도 없이 가볍게 상처만 남기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허무합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도 아닌데 싶어서요. 그런데 바로 그 허무함 때문에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이유라도 분명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흔들리면 내가 왜 이 정도인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사깁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논리대로만 아프지 않으니까요. 상처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아플 수 있고 하루짜리 만남이어도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확대해서 내 존재 전체로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얕보았다고 해서 내 깊이까지 얕아지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나가듯 대했다고 해서 나까지 나를 대충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자주 붙잡는 문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태도로 내 삶의 무게를 재지 말 것. 이 문장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이 금방 약해집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컵을 씻고 창문을 조금 열고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지 않게 오늘의 나를 회수합니다. 오늘 상처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오늘 마음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한 날의 내가 가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회복은 대단한 깨달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주 생활적인 방식으로 왔어요. 늦은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샤워기 소리 들으면서 답장 없는 화면을 덮어두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하자 하고 멈추는 식으로요. 어쩌면 단단함은 상처를 안 받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받은 뒤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자꾸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상처를 덜 받는 사람보다 상처받은 나를 잘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린 나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 괜찮은 척하는 나보다 지친 나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명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당장 없다면 적어도 내가 그 역할을 조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차지하지 못하니까요. 삶에는 정말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계절만 함께할 사람도 있고 업무로만 스치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안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내 감정을 다 내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그 이유를 전부 내 부족함으로 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외로웠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참아온 피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가치를 자꾸 남의 반응으로 확인해온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조금 덜 억울해집니다. 조금 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힘든 날에는 큰 결심보다 이런 말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예민했던 게 아니라 좀 지쳐 있었던 거야. 괜찮아. 그 사람이 중요해서 아픈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이미 많이 버텨온 거야. 괜찮아.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갈 거고 너는 너를 오래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밤의 나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